네, 아직 안 걸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4일자 아브라함 아침 브리핑 라이브로 함께 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요. 춤 들어, 춤. 네, 자, 응? 음, 틀어놓으면 되지. 맞지? 응. 네, 라이브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프로님이 아침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선도 그어보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는 오프로입니다. EX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위치가 좋지 않다 말씀드렸었죠. 크게 흔들린 이후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지금 같은 모습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종류의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미국 자연재해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악재에 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와 같은 유동성 공급의 호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도미넌스는 다시금 비트와 테더로 힘이 실리고 있으며 이더와 알트 힘을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 남은 기간 비중 조절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50%, 매매 2, 30%, 현금 2, 30% 비중을 잘 유지하셔요. 자, 투자. 매매의 기준과 원칙 확립,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실전 경험을 쌓아야 매일 시황 정독 5회, 최소 일주일치 이상 시황 정독 1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이거라도 몇 번 읽은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 이렇게 나스닥 그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좋은 모습이라고 본다는 거는 조정이 충분히 됐다는 거는 이제 오를 만한 여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고 좋다.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한 시장은 좀 불안하죠. 언제 팍 하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런 그 악재들, 바이러스나 자연재해 이런 악재들이 이후에 호재가 된다는 그 이유는 그 금리 인하가 이제 평범하게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 시중이 어려우면 그냥 고용시장도 메마르고 뭔가 돈이 마르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어떤 뚝의 높이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뚝이 낮아지면 물이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겠죠. 이쪽 밭 쪽으로.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를 높인다는 거는 너무 이제 막 과열되거나 돈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금리를 높여서 그 물을 이제 잠깐 끊는 어떤 조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로 어쨌든 시장을 이렇게 조절해서 시장이 이제 흘러갈 수 있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악재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시장이 조금 저기 메말라 간다 싶으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투자 시장에는 좀 더 호재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리듬이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 같고 도미넌스는 비트와 테더로 힘을 실리고 있으며 알트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비중 조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중에 한번 크게 흔들 것이다 라는 걸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쭉 빠질 때, 밑으로 빠질 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그치. 그때 그거죠. 사야지. 실컷 떨어졌는데 내가 현금이 손에 없다면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진짜 기분 좋게 꼬리 잡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스코어 차트 빅데이터가 시세보다 비트코인 떴어? 우상향 있습니다. 네. 아까 비트코인 안 했어요.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 고야라인 위에 있습니다. 자, 과거는 9,200, 92,700달러가 깨지면 83,740달러, 77,400달러 정도 하락 목표치를 열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모든 기준은 종가 기준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종가 기준이라는 거는 저기 여기 오프로님이 일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 하루가 끝날 때 끝나는 기준.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시 끝났을 때 끝난 시점이
그 가격을 깨지 않았다면 꼬리만 내려갔다 온 거는 깨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미래 아직 안심할 수 없으나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렸으면 오늘 바로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전히 중요 분기점은 92,700달러입니다. 초순 10일에서 11일 10만 달러 근처 반등 이후 나머지 기간 담력 테스트 2월부터 다시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 1월 내내 유효한 꼬리 잡기 87,510, 86,430, 83,800, 77,400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줄 한번 그어볼게요. 네. 난 지금 분위기는 신난다. 자, 비트코인 저번에도 보는 게 싹 없어졌네요. 한번 그어볼게요. 92,700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2,700. 그리고 20선인데? 83,000, 740. 8만, 이거 비트 맞죠? 3,000, 그건 과거. 그거 어떻게 그건 과거고, 과거밖에 없는데? 92,700이 깨지면 이게 과거고,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 금액이고, 이제 꼬리 잡기는 87,510. 87,510. 87,510. 이러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한다? 87,500, 510.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1,430. 8만, 6,430. 1,400.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3,800. 83,800. 3,000. 이 정도. 17,800. 17,400. 밑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죠? 17,400.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선이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 빨간 선이 중요한 선이다. 자, 이게 만약에 깨어진다면 요 밑에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안 잡다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기왕이면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번에 말한 10만 근처 간다는 건 그러니까 유효한 건 네, 유효한 거죠. 그래서 1월 내에 어쨌든 10만 근처하고 요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렸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은 단력 테스트. 86,000에서 84,000 사이. 네. 그래서 지금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담력 테스트 기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어저께 살짝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쭉 내려왔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어저께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어떤 마음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을 계속 듣고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제 이제 딱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브리핑을 안 보고 있고 그냥 이제 초기 투자하는 상태에서 어제같이 떨어지면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막 끝까지 나라까지 떨어질 것 같고 라고 하는데 일단 1번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리고 여기 윗선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제 떨어졌을 때 보통 대부분 브리핑을 본 분들은 예상하는 것만큼은 안 떨어졌네? 이런 뭐 이상한 안정감 같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잘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심리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거 너무 재밌어. 자, 그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스쿼 차트가 시세보다 위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 고해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3,218달러 방어된다면 다시금 기회를 살릴 수 있으나 깨지면 2,750, 2,540달러의 목표치가 열리게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그죠? 기준점을 잡고 그게 만약에 깨진다면 조금 더 내려갑니다. 현재는 3,281 방어 실패하면서 꼬리 잡기 두 번째 근처까지 터치하고 올라가 줬습니다. 미래 여전히 목표치 열려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3,218달러 회복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3,218달러 붕괴 시
2750 이거는 그으면서 해볼게요. 이더리움을 열었고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USD 2750. 그냥 3천. 네, 3000. 일단 꼬리 잡기? 그 기준점. 3,218. 이 정도네요, 그죠? 3000, 아이고, 218. 바로 잘못 선택했어. 바로 써놓고, 3210. 그게 진짜 안 맞췄다. 정확히 안 맞춰도 한 요 정도 점인데요. 이 점을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가 이제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흐르면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공개되면 이걸로 읽어보죠. 2,750. 2750. 2700, 한참 내려가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2750. 2540. 이건 꼬라박는 거. 2500, 40, 40. 아니죠. 이거까지도, 예, 얼추 분단. 그럼 그게 되는데, 네. 꼬리 잡기는 3069. 3069. 자, 꼬리 잡기 한번 해볼게요. 3060? 응. 그 이 정도 하는 네. 거든요. 네. 2896. 2890, 이 정도네요. 그죠? 하나.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요 정도를 지금, 예, 하나, 두 개 정도를 건드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걸어놨다면, 지금 수익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빨간 선이 기준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요 이제 기준선이 최초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마음속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내려온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로, 리플입니다. 스코어 차트, 빅데이터가 시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 고해라인 위에 있습니다. 과거 시황 동일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수렴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자 보시는 것처럼 채널 돌파 이후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돌파인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흐름을 인정하고 4.35달러로 날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 4.35달러 바로 날아가는 흐름이라면 우선 선행돼야 할 가격은 2.725달러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15일 SEC 항소와 게리 겐슬러 사임 호재를 먹으러 들어온 것인지 2.7달러 목표 진짜 들어온 것인지 4.35달러 목표를 지나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삼각 수렴 계속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전에 속임수로 먼저 흔들어주면서 날아갈 것으로 예상. 꼬리잡기 변경 2.1, 1.75, 1.5.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게리 겐슬러 사임 하면 뉴스보다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20일 전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1월 15일 항소 마지막 시한. 세력들이 항소하여 시장을 크게 흔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 미리 거무줄 쳐 놓으세요. 고래들은 급하게 매수 중.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리플은 4.35달러가 목표인 거예요. 여기에 가겠다는 거는 기정사실. 4.35달러 가요. 근데 이제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특히 초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4.35라는 숫자만 듣고 트레이딩을 하면 한 2, 3일 만에 바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4.35를 와, 저기까지 간다고 하고 지금 바로 진입해서 그 흔들리는 구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잘 모르고 어디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떨어졌다 갈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털고 나가죠.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오랫동안 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렇게 털고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될지 거의 80%는 알고 가기 때문에 4.3이 결국은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바로 4.3으로 날아갈 흐름인지 아니면 잠깐 속였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꼬리 잡기까지 한번 털고 내려갈 건지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호재도 있고 악재가 있죠, 그죠? 항소라는 악재를 이용해서 제가 뉴스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쭉 꼬리를
쭉 뺀 다음에 기사는 뭐라고 나냐면 SEC 항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소했다는 건 법정 싸움이 다시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요번에 졌잖아. 리플이 이제 거의 이긴 거나 막 이겼기 때문에 이제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항소를 만약에 한다면 또 소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항소가. 그래서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기사라는 거는 항소할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기사가 되는 거예요. 항소의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항소 가능성 높아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시장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다 흔들어 놓고 나중에 항소 안 하는 걸로 결정됐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는 되게 오프로님도 항상 그게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기 좋게 말하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꼬리 잡기 그어보겠습니다. XRP 아 이거 스마트 차트네요. 네.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2.725 돌파 나와줘야 돼. 2.7 이죠. 2.1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돌파가 이게 나와줘야 돌파가 나와줘야 4.35. 4.35는 어디냐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어딨어? 아, 저기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프로인지 제가 슬쩍 재볼게요. 지금 시점부터. 이렇게 가면 와. 70, 72.60. 네, 72%.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기 근래 5배 정도 올랐지만도 이렇게까지 리플은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분액도 차례 불러주시면. 꼬리 잡기. 네, 2.1. 2.1, 2.1, 2.175. 1.75, 1.75, 1.5 하나. 1. 이렇게 되게 넓죠, 그죠? 엄청 스펙트럼이 넓죠, 그죠? 와. 네. 그래서 지금 요 선을 뚫느냐 안 뚫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뚫고 올라와 앉아 준다면 아까 진짜로 아까 4.5. 여기까지 이제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응. 어차피 갈 거니까요. 근데 지금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이제 이 빨간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못 뚫고 이렇게 하다가 꼬리까지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다라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대응하고 지금 어쨌든 이 꼬리를 내려앉지 않고 지금 올라섰고 신호도 지금 L이 떴잖아요. 그죠? L 떴죠. 그죠? 안 올라갈 것 같아. L이 떴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아까 봤는데 날아갈 수도 날아갈 수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도지입니다. 자, 도지는 스코어 차트 빅데이터 시세보다 위에 있습니다. 구애라인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0.312 깨지면 0.285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깨는 듯 보였으나 말아 올리면서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이렇게 그렸다면 오늘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조정 기간도 다 되었습니다. 0.35 돌파하면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 합니다. 꼬리 잡기 변동됩니다. 라고 했죠. 불러주시면 제가 차트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지 열어놨고요. 꼬리 잡기? 0.312. 어, 그 저항선 한번 도지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0.35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 해. 0.3 하나 2. 0.3 하나 2 이게 무슨 선이었죠? 이게 깨지면 0.285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게 깨지면 0.2 0.28 이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했는데요. 0.4 올리면서 그렇죠. 여기서 꼬리가 딱 다이긴 했지만 말아 올려버렸죠. 그죠? 그럼 이건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봉이 침입하지 않았으니까. 안 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요? 0.35. 0.3 돌파를 해야 돼. 5를
여기쯤을 거의 지금 근접하게 나갔어. 거의 왔어요. 그죠?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바로 날아가도 괜찮다. 여기서 지금 항상 그 오프로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날아가도 된다. 아니면 횡보를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100% 제가 오프로님 마음까지는 읽을 순 없지만 이제 넘겨짚어 보면 이게 충분히 상승을 팍 하려면 이 그 횡보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집도 해야 되고 이제 자기네들 물량도 채워야 되고 이런 게 다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날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날아가려고 탁 시동을 걸었는데 막 개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달라붙는다면 사실은 털고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치는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갈지는 이제 그때그때 변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이 되는데 지금 그어주는 되던 간에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간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바로 갈 수 있는 흐름이구나 라고 본다든지 내려갔다 갈 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아, 맞아. 맞아요. 네. 응. 난 맨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러고 가요. 늘 얘기하지만 엄청 제 의견은 아니지만 오프로님 이 아침 브리핑이 엄청 고급 정보예요. 네, 꼬리잡기 변경됐죠, 그죠? 네.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29. 이걸 좀 올리면 되겠다, 그러면요. 0.29만큼 올라온 거예요. 지금 꼬리잡기가 조금 위로 올라왔어요. 네. 있어요. 또 278. 0.278, 0.278 여기 1하고 또 1하고 0.249 이렇게. 떨어지는. 그쵸. 그러면 지금 밑에 이만큼 못해도 한 떨어졌다 간다. 1월 지금 중순부터 담력 테스트, 그쵸. 담력 테스트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짧게 이렇게 우리 배운 대로 트레이딩 하시고 떨어질 때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너무 재밌네. 다 했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들어오신 분이 부겸사장 계시는구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말씀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